자, 오늘 8월 14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17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 때문에 3일 동안 주식을 쉬게 되는데 주식을 하면서 이런 휴일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는 전 세계 다 오를 때 혼자서 죽쓰다가 여태까지 올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고점 뚫어줄 기세로 올라왔지만 너무 급하게 반등한 탓에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지 않을까 불안감도 앞서는 증시입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반등한 만큼 이게 상승이 끝까지 나와준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가파른 각도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려는 매수세가 정말 많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내려가다가도 한번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매수세가 상당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까지 연장이 되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태를 봤을 때 결과를 미리 정하고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별로 대처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조정일 거야. 아니면은 폭락이니까 대피해야 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들을 그전 패턴처럼 바로 지켜주면서 회복을 해주게 된다면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면서 첫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회복해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버나잇이랑 단타 좀 적극적으로 금액 크게 넣어서 매매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증시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회복해 주지 못하고 그전 패턴처럼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단기간에 늦어도 한 일주일 회복을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 되며 방망이 짧게 잡고서 오버나잇도 최대한 자제하고서 단타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하락장에서는 확실하게 살아남으면서 수익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음 주 증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그대로 윗꼬리 달고 무너질지 아니면 반등 나오지도 않고서 그대로 무너질지 다음 주 자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으며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에 기대는 것보다는 현재 추세를 보고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들의 양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 반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이슈 있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강한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치 테마주까지 움직이면서 시장이 무너져도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KNN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은 딱 차트만 보더라도 먹을 자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초단타로 대응할 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를 잡아가지고 홀딩은 하진 않지만 좀 중요한 자리에서는 장중에 잠깐 들어가서 초단타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꺾이지도 않고 끝까지 잘 나가다가 오늘 2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1%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오늘 시젠의 수급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외국인 27만 주 저는 이 수급이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외국인이 JP 모간이며 이 JP 모간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다음날에 바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단기간에 뭐 이틀 사다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3일 사다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얘들 마음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도가 다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JP 모간이 산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기관 쪽에서 싼거리 매수가 들어왔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좀 반등이 나왔을 텐데 기관은 현재 관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황금선을 지금 깬 상태인데 어차피 계속 급하게 하락이 나온다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 하락에서 들어오려는 매수세가 줄을 섰을 것입니다. 신풍제약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물론 신풍제약이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다면 잠깐 튀어 오르는 구간도 많을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잠깐 튀어 오르듯이 뭐 시젠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간다면 튀어 오를 때도 잠깐 뭐 10%, 15%가 아무렇지 않게 반등이 나올 것이지만 만약에 서서히 떨어진다. 그냥 여기서 반등할 틈도 주지 않고서 하루하루 서서히 그냥 떨어진다. 반등하는 척 바로 했다가 떨어지고 반등이 만약에 나왔다가 또 떨어지게 된다면 그 떨어질 때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내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기간에 급락과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매수세가 몰리면서 뭐 하루 만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에서 한 방에 플러스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한 번쯤은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등하고 나서 그 반등한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시즌이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지금 실적이나 다른 이슈보다는 추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의 HLB가 단 한 방에 이 양봉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으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차트의 종목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나으며 뭐 혹시나 다시 이 양봉 상단을 뚫어주게 된다면 거기서 먹을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반가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 60만 주 들어왔고 시젠도 오늘 27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인이 다른 외국계 증권사면 모르겠는데 JP 모간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날에 바로 나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리고 얘들 특징이 장 초반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만약에 시젠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 거래원에 JP 모간에 매도가 뜬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만큼 그 매도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YN텍 같은 종목처럼 그래도 10만 주에서 20만 주 그리고 가격이 뭐 10만 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30분 정도 빠졌다가 그 뒤로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사는 거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 많은 수량을 사게 된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패턴은 잘 읽어두시는 게 매매를 할 때 한호가라도 좀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끝까지 상승하는데 뭐 이런 종목은 밑에서 운 좋게 잡은 게 아닌 이상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엑세스바이오도 똑같이 이렇게 첫 상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첫 상승 이런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아닌 이상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잡는다는 것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반토막 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뜻과 같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을 필요가 없이 쳐다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RF텍이라는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기간에 엄청난 수급과 함께 신고가가 나왔는데 뭐 최근에 YN텍 수급이랑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신고가가 나오면서 외국인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RF텍도 마찬가지.
이것도 수급 해석해 본다면 외국인이 관여할 수 없는 종목인데도 외국인이 1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끝까지 오를 기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15만 주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잡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그 다음에 끊기던가 그렇게 된다면 YN텍처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종목 다 같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비슷한 예시를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의 수급이 YN텍이 외국인이 나간다 하더라도 쌍끌이 매수가 최근에 대덕전자처럼 그냥 꾸준하게 들어왔다면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든 말든 이 기관 쪽에서 그냥 꾸준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더라면은 주가는 무너지지 않고서 이렇게 쉬지 않고서 상승이 나왔을 것입니다. YN텍이 아쉬운 게 그냥 하루 이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뒤로 수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발목을 잡혀서 오르지 못했습니다. RF텍도 지금 수급이랑 추세 둘 다 좋은 편이지만 이것도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원에 JP 모간이 잡히게 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 수급이 잡히면은 그날에는 시초가를 회복해서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는 게 아닌 이상은 들어가다가 제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수급을 좀 좋게 띄워 놓고서 개인 투자자를 낚는 종목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셀리버리. 어제 시장 마감하고서 이 종목도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신고가가 나오니까 끝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캔들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라서 손이 잘 가지 않지만 이미 이 중요한 자리들, 지독한 저항 구간을 뚫어준 상태, 고점을 높여가기 때문에 그동안 참은 만큼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크게 발목을 잡지 않는 이상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스페코라는 종목도 이틀 동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도 좀 강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 다음날에 눌렸을 때 먹을 자리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급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중에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고점에 무리해서 잡다가 고점 아무리 뚫어줬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잡다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상황은 무리해서 고점에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급등하더니 바로 제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하루 종일 좀 움직임이 둔하다가 마지막에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 변동성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주고서 수급까지 유지가 되게 된다면 만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만원을 넘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원 넘게 된다면 종가가 만원 위에서 형성이 되어야지 그 다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그전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이게 오전장에 잠깐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5일선 타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되고 있어서 당장 단타로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것들 고점 대비 좀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이 하락을 보면은 정말 끔찍한데 고점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13,000원짜리가 34,000원. 벌써 단 한 달 만에 3배 오른 다음에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식이 무서운 이유가
이렇게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은 우주 끝까지 오를 기세로 오르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주가가 이 상황에서 뭐 하루 쉬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겠지. 뭐 아니면은 뭐 못 올라가도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자기가 폭탄 돌리기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고점에 산 사람들은 자기가 물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며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 고점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세력들이 사서 물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소문 듣고 게시판 보고 뭐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거 보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보고 그런 귀얇은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종목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넥신도 줄듯 말듯 좀 힘들게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것도 공략을 하려 했지만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갭상승 뜰 때마다 시초가만 지켜줘라 이렇게 생각하고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초가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래량이 좀 크게 몰린다면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아서 딱 시초가만 보고서 계속해서 접근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고 시초가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매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추세가 좋은 종목들 몇 개 모아놓고서 그 종목이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는지 그것만 보시고 대응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한국알콜 역사적 신고가 뚫어준 이날 22,200원. 근데 이날 캔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몸통이 좀 반 이상 살아 있었더라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랐을 텐데 결국에 이 안 좋은 캔들 뒤에 바로 이 안 좋은 캔들을 회복해 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을 해석할 때는 안 좋은 캔들, 이런 영망치형 음봉, 윗골이 길게 달린 이런 캔들, 이거는 그 다음에 무조건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회복을 해줘서 올라가 줘야지 그 뒤로도 쉽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셀리버리처럼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도 바로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이 안 좋은 캔들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캔들이 떴음에도 그 뒤에 바로 회복을 못 해준다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SK케미칼 아무리 뭐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른 종목은 결국에 개인 투자자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서 뭐 70만원, 8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으며 여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막 27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이상할 게 없으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애초에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LG화학도 고점 찍고서 내려앉았으며 현대차, 뭐 그동안 잘 나가는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기대감이 컸는데 오늘 시초가만 딱 회복을 해줘라 이거를 기다렸는데 그냥 이때부터 시초가에서 멀어지더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초가만 기억하신다면 크게 물릴 일이 없으며 그 전에 변동성이 늘어난 종목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좀 장 초반에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서 시초가만 회복해주길 기다렸는데 회복도 못해주고서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 보시면 시장이 이런데도 신고가 종목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전 고점 뚫어주는 종목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거나 유리한 자리에서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와 별로 친하지 않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친하지 않은 종목들, 매매를 잘 안 해본 종목들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라고 아무거나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좀 들어갔을 때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좀 친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 역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0원 가격보단 만원 가격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만원 가격이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뭐 한 호가당 2, 3만 주씩 쌓여 있으면
한 방에 2, 3만 주 들어가도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막 1,000원짜리 들어가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닌 이상은 한호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이 1,000원짜리가 한호가 내렸을 때 그 충격은 정말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0원보다는 만원짜리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모양이 좋았던 게 RF택인데 이걸 보니까 최근 YN택이 생각나서 매매는 개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15만 주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를 확인하고서 대응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친한 종목이 없어서 오늘 시장은 원래 보고 있던 몇 개 말고는 평소보다 매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관 수급 상위도 보면은 오늘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버리지가 현재 시간이 4시 57분인데 레버리지가 좀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인버스가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버스가 벌써 0.7% 상승 중인데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곧버스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 매수하거나 무리해서 종목을 들고 가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오버나잇을 하진 않습니다. 코스닥에서 수급 보면은 서진 시스템이 오늘 반응을 주었지만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는 스페코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수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평소보다 훨씬 더 수급이 약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인버스 쪽에서 힘이 실리고 있으며 저는 3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유 주식 없이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